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지난번에 우리 토지반 회원분이 입찰했던 토지가 있는데요. 아쉽게 폐차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너무 낮게 써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떤 물건인지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자, 이 물건인데요.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대보리에 있는 전이고요. 토지는 아주 작습니다. 16.3평, 0.3평, 그러니까 16평인 셈이죠. 그러니까 16평 땅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인데, 감정가액은 850만 원 정도에서 네. 지금 3번 정도 떨어져 가지고 거의 50% 미만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땅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가져. 혹시 그렇죠. 워낙 많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보통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 떨어지면 음, 이것은 쉽게 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 나만 보겠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50% 미만 되면 온 동네 똥강아지 새끼까지 다 관심 알죠. 있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이 물건을 정작 사용해야 될 사람이 모를 것이다? 다 알죠. 이것은 자기만의 착각이지. 음, 그리고 바로 이 물건은 현장에 가보면, 아,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직관적으로 다 보였을 거야, 아마.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게요. 사진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요 바로 앞에 집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쪽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 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땅 같은 경우를 만약에 나보고 접근하라고 하면, 아, 저 땅에 텃밭이구나 하고 나는 와.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텃밭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또 정말 멋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얼마에 살 거냐고 물어봐. 그 사람이 왜 미쳤다고 지금 낙찰 받은 것을 다시 내가 웃돈을 줘가지고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냥 살짝쿵 보고만 와야지. 보고만 오고, 아, 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어느 정도를 팔겠구나, 이것만 계산하고 오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뭐 콩이야 팥이야 이야기 해봤자 다 안 나와. 그렇죠. 자, 다른 사진을 보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배수로가 있고요. 특별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배수로 정비한 것은 굉장히 큰 특별한 거야. 누가 시골 땅에 배수로 정비해? 배수로 정비를 했다라는 것은 주변 여건이 주택지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주변 여건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배수로를 저렇게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액을 더 불러도 누군가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전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골 네.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 북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도로가 있고 어떤 논밭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땅은 거의 전형적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게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뭐 논이다,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저런 곳에서는 당연히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있는 낀 토지는 저 둘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사는 것이 맞지. 그렇죠. 지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텃밭으로 쓰고 있고 주택으로 쓰고 있는 전체 필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런 땅을 여러 번 소개를 많이 했는데 그냥 똑같은 거야. 저 사람이 저 땅을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너가 만약에 저기 가가지고 저 땅에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봐. 16평. 이게 어울리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저것은 사용할 사람, 또 주인이 돼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입찰해서 잠깐 주인이 됐다가 저 사람한테 넘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저 사람도 솔직한 말로 해서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저 사람이 모르겠어? 알죠, 다. 아는데 이제 자기도 낮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내가 저 주인이라고 하면
경매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나는 1차에 따버렸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게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작 주인이 될 사람이 저렇게 뒷짐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찔러가지고 이윤 따고 나온다라는 계산을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것을 인수사항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만약에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2번 유찰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는 2번 유찰된 금액에서 내가 따서 그냥 감정가에 던진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냥 편한데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이윤을 조금 크게 보려고 하면 그렇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욕심이야, 욕심. 그런 것을 따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앞에 빨간 집 있죠. 음. 이 빨간 집이 결국에는 사야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지금이야 이렇게 막 초록이 우거져 있고 만약에 뭐 누가 사야 된다 어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겨울 같은 때는 더 안 사.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도 더 떨어질 확률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금액을 떨어뜨린 것은 뭐니 해도 그 가등기 인수한 거야. 그렇죠. 그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영 찜찜한데 조금만 이 바닥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가등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이게 서류상에 가등기 인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을 보시면 토지 등기사항에 이 말소 기준 권리 위쪽에 인수라고 되어 있는 가등기가 있어요. 이게 이 경매정보지에 빨갛게 인수라고 써여 있으면 대부분의 이제 경매 초보자들은 인수라는 것에 무서워가지고 입찰을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지. 누가 봐도 저거는 좀 쫄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인수사항만 놓고 보면 쫄 수밖에 없는데 그 구성된 날짜를 보면 1990년도야. 벌써 32년 전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인수할 사항이면 30년 동안 뭐 했다는 이야기냐고. 이건 의미 없는 건데도 저렇게 빨간한 것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번의 유찰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렇게 16평 내가 따서 뭐 하지? 이 생각에 꽂혀버리면 저런 땅은 사실상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지식이 빈약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땅은.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볼 수 없는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해봤자 저게 돈이 될까? 이 생각이 먼저 꽂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든 다 개소리야. 이게 제가 그 인근에 서류도 한번 떼서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이제 이분이 이 빨간 집을 소유했던 전 소유주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 땅만 안 넘어가고 저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저 땅을 샀던 사람은 저 집을 샀던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몰라서 안 샀다? 그거는 우리가 이치상 말이 안 되지. 그 사람도 아마 알았어도 네가 뭐 하려고 저거를 사겠냐. 나나 사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 이 경매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것이야말로 곧바로 돈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큰 돈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이런 땅은 사실상 경매의 메커니즘과 경험을 얻기에는 내가 볼 때는 최고의 교보제야. 그렇죠. 또 금액이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땅이라든지 이런 뻔히 정해져 있는 물건을 누구한테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해. 저거 해가지고 손실 보면 어떡하죠? 나는 진짜 말해. 내가 물어드릴게요. 그래도 안 해.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그런 게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러면 치우님 결국에는 저 화면에 있는 저 빨간 집 집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잘 협상이 이루어질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음, 어떤 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저기에 텃밭을 일군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도 저 사람이 놓쳤던 부분이고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냥 무리 없이 소유권을 가져가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저 사람이 천년만년 저 집에서 살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죠. 수익을 남기고 나와야 되는데 이 집을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텃밭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저 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이만큼의 땅을 가져감으로 해서 더 이득이 되는 사안을 얘기를 해줘야지 내 재산권을 어떻게든 보여주면 저 사람이 사겠지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은 내가 실전에서 해봤을 때 그렇게 먹히지가 않더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양평의 아주 작은 땅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전략인 거죠. 그렇지. 네. 정확한 거의 비슷하다라기보다는 거의 다 똑같은 물건이야. 그러니까 집 주인이 저 작은 16평 땅을 소유함으로써 나중에 그 팔 때 전체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걸 더 어필해가지고 집주인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 땅을 내가 경매로 4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800만 원에 팔았다고 쳐. 집주인은 나중에 저 땅만큼을 1000만 원 정도를 업해서 팔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저 땅을 얻어서 손해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죠. 이해를 시키면 아마 저 금액은 그냥 내고 살 거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간에 말씀했다시피 등기상에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낙찰 받으신 분이 어차피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그 가등기까지 맞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서류까지 깨끗이 하고 저 집주인분한테 넘긴다면 그 조건으로도 또 넘길 수 그렇지. 있는 그게 마다할 되는 거죠. 이유가 전혀 없지. 그렇죠. 손 안 대고 그 저분께서도 아마 저 땅을 이런 상황인 거를 모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가등기가 있다는 거를.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낙찰자가 나와서 모든 그 권리를 빨간 글씨를 없애버리고 가등기를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고 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고맙다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뭐 살 것 그것은 같아요.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조금씩 하면 이거는 단기 6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다라고 봐.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도 어필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밭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저 땅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이나 땅을 사는 비용이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땅을 사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철거비나 옮기는 비용은 없어지는 돈인데 땅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도 또 접근해서 설득을 시키면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어요. 협상의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을 조금 위해주는 척 하면서 내 이윤을 적절하게 따는 것이 관건인 물건이지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16평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원분이 여기 지금 스피드 옥션에서는 입찰이 한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입찰이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명으로 표현됐는데 2명 입찰했는데 이제 2등이 된 거죠. 그래서 310만 원 선에서 그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아쉽게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가격이 저 정도로 떨어졌으면 입찰가를 쓸 때 밑에서 올라오지 말고 그렇지. 위에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최저가를 보거든요. 292만 원이니까 여기서 10만 원을 더 쓸까? 20만 원을 더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낙찰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차인 418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렸을까? 20만 원을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 금액이 850만 원이면 저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챙기는 것이 적정한 거냐 이거를 생각하고 썼다라면 나 같으면 400만 원은 좀 무리고 380만 원, 70만 원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뭐 어쨌든 아쉽게도 폐차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또 출구 전략을 가지고 도전을 해본 물건이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런 물건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기다리다 보면 어찌 됐건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가 음.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까지 좀 자신만의 뭐 처리 방법, 자신만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쌓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